예단하기가 어렵다.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중심이 돼서 또 이번에 재의결 과정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상설 특검으로 해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또 그러니까 특검 임명을 또 안 하면서 그 최민희 의원식으로 7개월 7일 뭉개고 있다가 결국 무의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막 예상 가능한 여러 변수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지금 행정 권력과 국회가 계속 핑퐁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내부에서 얼마나 이타표가 나올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이 되면 특검 받겠습니까? 특검 받는다고 보세요? 어떤 특검? 김건희 여사가요?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뭐 최혜병 특검 본인이 받는다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는 받는 게 아니라 쇼만 할 거다. 쇼만 할 거다. 계속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네.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한동훈 새 대표가 된다면 네. 뭔가 과거와 손에 끈을 헤어질 열심을 썼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야당의 의구심을 사면서 받을 수 없는 안을 계속 던져서 질질 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후보의 요즘 별명이 간동훈이라면서요. 싹 봐서 여론이 네. 이러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는 쇼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실제로 알갱이는 없고 내용물만 그럴싸해 보이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조건을 걸었잖아요. 네. 대법원장 추천으로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수용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안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말한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재의결도 전당대 이후에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탈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다음에 만약 부결이 된다. 네. 그러면 여야 협상으로 제3의 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동훈 안을 수용하는 안이 있어도 네. 특검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보다 중요한 건 특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네. 국정조사를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어요. 특히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입니다. 네. 현직, 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네. 자료 요구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증인 신청도 쉽고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좀 빨리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최혜병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또 한다고 하는데 네. 입법 청문회 지난번에 한 번 했잖아요. 또 청문회 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정조사를 빨리 추진을 해서 좀 강제력을 갖고 가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난번 그 국정농단 사건 때도 사실은 특검으로 확정은 지었지만 국정조사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밝혔고 국민들이 이게 안 되겠구나 라는 여론과 그런 인식을 만드는 데는 국정조사가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사실 원래 그 국회에서 처음에 22대 국회 출범할 당시에 투트랙 전략을 하겠다. 특검도 추진하고 동시에 국정조사도 추진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청문회로 국회 법사위 청문회로 압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정조사로 할 건지 청문회로 할 건지 뭐 이것도 좀 국회가 정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국회 법사위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국회 법사위 중심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리고 네. 법사위원들이 지금 다각도로 네. 예를 들면 이제 상설 특검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재의결 쪽으로 더 가느냐 네.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중에 답답한 게 뭐냐면 국민들 대다수는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청문회를 하든 진실을 밝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의 국민의힘은 대놓고 국회 파행시키고 개원식도 안 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되려면 뭐 개혁신당을 비롯해서 네. 야권이 더 강력하게 뭉쳐야 되고 법사위 전략도 좀 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청문회하고 탄핵하고 이러는 거 필요하죠. 근데 이게 또 너무 자주 하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와 당 지도부가 계속 좀 긴밀하게 의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정조사를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네. 이유가요. 예. 지금 사실 이제 그
140만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의 청문회를 이제 추진하는 건데 탄핵 관련 청문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청원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실할 때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네. 그 발의를 할 수 있는 거고 3분의 2의 찬성으로 탄핵을 가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탄핵으로 가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을 뭐 이렇게 형성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실제로 그건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제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이 계속 거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행명령장이나 이런 걸 발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니 국정조사를 빨리 해보는 게 어떠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거예요. 저는 국정조사도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여야 합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그 국정조사는? 다수결로 할 수 있죠. 다수결로 그냥 해버리면 그냥 하는 가능할 거죠. 수 예. 있다. 그것도 그냥 그 개혁신당에서는 그 국정조사 당연히 하자 당연히 하자 이런 이준석 입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의원도 계속 공개적으로 하자는 얘기했죠. 거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그러면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라고 하면 국정조사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와중에 또 특검을 거부한다고 하면 거부를 이미 했고 재의결해서 안 된다고 하면 새로운 법을 하기 전에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이거를 할지 말지도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박주민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렇죠. 라고 법조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제3조의 3항인데요.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임명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이게 의무조항이어서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고로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필요는 없겠습니까? 근데 상설특검의 그 추천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나 여당의 인사로 네. 그 추천권이 행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심하고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그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이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그동안에는 여둘, 야둘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그렇게 요거를 되겠죠. 국회 규칙을 운영위에서 바꿔가지고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그래서 둘둘 추천한다. 그래봐야 4대 3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그런 식으로 고치잖아요. 예. 상설특검법을. 예. 그거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네. 왜 우리는 빠지냐. 우리 추천권 줘야 될 거 아니냐. 예, 그 주장할 수 있죠. 예. 예. 그럼 결국 5대2가 돼버려요. 네. 이게 상설특검. 그래서 네. 최혜병 특검 법안을 따로 만들고 네. 추천 권한은 예.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여당을 제외한 네. 나머지 정당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추천권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전례가 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예. 그 전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네. 추천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국민의당하고 민주당 등이 해서 예. 박영수 특검이 맞습니다. 추천이 됐던 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례에 따라서 네. 최혜병 특검도 이렇게 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상설 특검 개념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분인데 네. 그 7분 구성할 때 결국은 5대2가 될 거라니까. 5대2가 되는 걸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없다. 대한변협도 국민의힘이라고 봐야 돼요? 대한변협도 상당히 아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아니 없으나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해석을 상당히 그렇게 많이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예. 보수 성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근데 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이라는 직분에 그 직분을 갖게 되면 뭐 누구를 봐주게 하려고 특검이 되는지는
그러려고 원래 검찰도 중립적이고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 정치적 독립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참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한계를 느끼네요.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법꾸라지 아닙니까? 법꾸라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왕 벗꾸라지. 대왕 한동훈 벗꾸라지. 후보 작은 벗꾸라지.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국민들은 이런저런 막 고민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쥐어짜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나 몰라 아몰랑 이런 태도로 나서는 거 아닌가라는 전 이 생각이 좀 얘기를 들기도 하나 하고 하고요.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다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도 이제 판사 출신. 그다음에 뭐 등등 하여간 뭐 원희룡 의원도 이제 법조과정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원희룡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대파혁명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대통령이 대파값을 모르는 게 법률 위반이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쌓이고 쌓였다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맨날 치고받고 하고 맨날 법적으로 맞네 안 맞네 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나서 나온 게 대파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게 상설 특검이든 뭐 특검 법안이든 국정조사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들어가가 하는데 네. 민심은요 법적으로 이게 옳다 옳다가 아니라 네. 지금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화가 나서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도 법률 과정 마인으로 이게 법에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왜 네. 민심이 이런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명품백도 그다음에 뭐 양평도로도 그리고 최희병 그 수사외압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특검을 통하지 않으면 진실규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최근에 또 녹취록이 하나 나와서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 한 14개의 녹취 파일이 있고 아마도 이번 주 안에 그 제보 변호사가 입장을 밝힐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는 이제 보도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이제 청문회에서 또 이분이 직접 출석해서 발언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 청문회가 또 다시 또 굉장히 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걸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쭉 보면 여러 가지 쟁점이 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 군인사에 개입한 거, 그다음에 경찰 인사. 물론 지금 성사는 안 됐지만 경찰 인사. 임성근 사단장은 실제로 성공한 로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이 경북청의 결과를 보면 네. 본인이 이제 무죄임이 입증됐으니까 나 이제 다 고소할 거야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임성근 사단장. 네. 언론 기자들한테 네. 다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리고 군인사 그다음에 경찰 인사에 개입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부통원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3분의 1 체크하고 그거는 이제 단톡방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인사와 혹은 뭐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거에 개입되거나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결혼 전부터 알았다면서요. 네? 이종호 씨가 그런 말을 했죠. 결혼 전부터. 근데 이분들은 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결혼 전에 한 건데 그걸 왜 지금 얘기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혼인 전에 했어도 문제가 되면 이거는 아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통령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네. 지난 대선 때 발언을 해서 네. 그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모가 피해준 적 네. 없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는 이분이 네. 어찌 보면 도이치모터스의 공범이자 주범격이에요. 그 주포죠, 주포. 예, 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15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준 건지 뭐 계좌 관리라고 하는지 뭐 어쩌고. 네. 계좌 관리를 했죠. 네. 예. 그래서 예. 간단하게 표현하면 비밀을 공유한 사이예요. 비밀을 공유한 사이다. 예. 김건희 여사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예. 이분 입을 어떻게 발언하냐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되냐 거의 목줄이 걸려 있는 상황. 예. 그 이 재판도 지금 걸려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분이 지금 뭐 녹취록에 이렇게 들어보면 그 거의 자신을 하거든요. 아, 내가 VIP한테 얘기할게. 네. 그만두지 말라 해. 사령관 시켜야 되고 별 3개 달아줘야 되고 4개 앞으로 4개짜리가 나온다는데 네, 네. 해주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물론
약간의 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적어도 VIP한테 얘기하면 들어주는 사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VIP는 김건희 여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라는 거예요. 아, 비밀을 공유한 사이다. 왜냐하면 비밀을 공유한 사이는 네. 얘기하면 공멸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들어줘야 되거든. 아, 약점이네. 그렇죠. 예? 약점을 하나 쥐고 있는 거네요. 확실하게 갖고 있죠. 예.